안녕하십니까. 2주 차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이렇게 제가 과제를 내드렸더니, 시간이 있으셔 하신 분들은 열심히 좀 잘해 주셨고요. 또 안 하신 분들은 또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거 강압하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이제 하면서 생각을 자꾸 늘리고 폭을 넓히려고 하는 거니까, 꾸준하게 또 올려주시면 제가 또 꾸준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한번 볼까요? 보고 나서 이제 요 시 한번 감상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문화 다양성 그거 할 때, 문화를 왜 연구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어때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내 생각의 폭을 넓히고, 그죠? 그 다음에 문화 연구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그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머리는 이해하지만 이제 몸이 거부하는 그런 현상, 그죠? 그 다음에 하나의 범주로만 문화의 본질로 간주하기는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문화는 여러 부문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만 내가 경험하고 이게 문화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차원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를 제대로 알기는 쉽지 않다. 그 다음에 문화는 있는 거, 은폐성과 비은폐성 얘기했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 이렇게 세 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문화 정의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버발, 실증적, 그 다음에 현상적, 그죠? 비언어적인 거. 그래서 실증적인 측면에서 어땠어요? 인간 생활 양식의 총체, 그죠? 이것을 문화로 봤죠. 은폐성으로 있는 현상적인 것은 이제 내가 실질 들어가서 경험하고 해야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편성과 특수성.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서 한번 봤죠. 보편성은 뭐라 그랬어요?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특성, 이런 거죠. 뭐예요? 장래라든지, 가족, 또 사람들이 술도 먹고 노래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편성에 속하겠죠. 문화지만 문화 속에서 흐르는 거기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행위들, 이게 이제 보편성이죠. 특수성은 어때요? 요거는 각 개체성이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맥락이나 배경, 특수성에 기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해야만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문화 구성 요소는 이제 보편적인 거죠. 보통 나타나는 게 기술, 상징, 언어, 예술, 규범, 이런 거 정도죠. 예, 그런 것 정도 문화 구성 요소 얘기했고요. 또 문화 보편적 성격. 보편적 성격은 뭐가 있다 했어요? 학습, 공유, 축적, 변동, 전체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는 학습성이 있고, 문화는 공유하고, 문화는 축적되는 것이고,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변동되는 거고, 문화는 전체성을 가지고 있다. 총체성, 연관성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기억 다 나시죠? 그 전에는 오리엔테이션 했고요. 자, 기억나셔야 되고요. 자, 이제 2주차,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볼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자, 이 시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여러분은? 연인도 생각날 수 있고 또 친구도 생각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나이 때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좋은, 무엇을 상상하든 좋습니다. 예, 이 인문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상력을 좀 길러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좋은 건데. 자,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보편성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보편성 얘기를 잠깐 뭐 하려다가 시간도 좀 못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런 면이 나오죠. 보편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찾아보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죠? 꽃이.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보편성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특수성이죠. 개체성이죠. 내가 너라고 딱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꽃이 나에게로 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코스모스 내가 막 바쁘고 힘들고 막 이럴 때는, 제가 직장 다닐 때요, 서울 시내 한가운데 막 나무도 있고 막 그 화단에 이렇게 꽃이 아름답게 폈는데도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요? 내가 바쁘니까 힘든데 뭐 하나하나 이름 불러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사람 하나 부르기도 바쁜데 뭐 식물을 보겠어요? 그죠? 그럴 때는 어때요? 그냥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그냥 저 꽃이구나, 식물이구나,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면서, 참 식물이 참 아름답게 피었네, 꽃이 아름답게 피었네, 이렇게 뭔가 느낌이 있을 때, 이게 이제 이건 뭐예요? 그냥 꽃 개체 꽃의 어때요? 영양이죠. 개인적 특성 이런 것들을 그냥 맥락, 또 배경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그 꽃을 내가 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꽃이 나한테 다가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개체성입니다. 아셨죠? 요 개체성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이걸 존재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앞에는 보편성 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존재 자 꽃이잖아요. 그죠? 그냥 꽃으로 나타날 때는 존재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존재가 그럼 뭔데요? 존재물을 이렇게 물으면, 존재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칸트식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물 자체, 본질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신, 하나님, 예수님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그 시간 아니라서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문화를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조금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조금 설명을 조금 깊게 들어갔네요. 자, 이제는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좀 여러분이 이해하실 만큼만 할게요. 문화와 사회는 뭐냐 개념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문화는 뭐냐면, 문화는 그냥 어떤 의미의 전달 체계, 그죠? 의미의 전달 체계가 연합된 거, 이것을 우리가 문화라고 그래요. 근데 이 문화는 동물은 가지나요? 문화가 있나요? 없죠? 인간만이 이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만이 어때요? 우리가 세계 속에서의 의미 체계와 전달, 이런 것을 이해하죠. 그죠? 그래서 그 인간만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사회는 어때요? 사회는 사람도 가지고 있지만 동물도 집단을 구성하잖아요. 그죠? 그죠? 아니, 사람만 사회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인간도 사회를 구성하지만 동물도 떼에 지어다니면 집단이고 그게 사회거든요. 그 속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지를 인간은 이해 못해도 그들끼리는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기러기가 가을에 날아갈 때 우두머리가 앞에서 끼룩끼룩 할 때 그들만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겠죠. 그죠? 근데 거기는 이제 집단 또는 사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플러스 사회를 우리는 그냥 사회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차이점을 아시겠죠? 사회는 좀 더 넓은 개념이죠. 문화는 인간만이 가지지만 사회는 동물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문화 습득은 어떻게 배우는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뭐 내적 문화와 또 외적 문화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도 있고 외적으로도 배울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적 문화화는 뭐냐? 이제 문화를 어떻게 배우느냐 이거죠. 우리 인간만 문화를 가진다 그랬잖아요. 지금 동물은 없습니다 이거. 그럼 인간만 가지고 있는 문화는 어떻게 우리가 습득하는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 그럼 내적인 측면은 뭔데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났잖아요. 원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가족에서 태어나잖아요. 엄마 아빠. 그죠? 이런 가족. 또 그러다 보면 뭐 누가 있어요? 또 뭐 사촌도 있고 뭐 할아버지도 계시고 뭐 할머니도 계시고 그죠? 고모도 있고 이런 친척들 있죠? 그냥 이런 친척과 가족 속에서 내가 그냥 그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모르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야 숟갈은 이렇게 옆으로 들고 뭐 밥은 이렇게 먹는 거란다. 뭐 이런 거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뭐 배우나요? 무의식적이죠? 편안하게 배우죠? 고통이 없죠? 무조건적으로 배우죠? 왜요? 가족과 친척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화입니다. 아셨죠? 이런 내적 문화. 근데 외적 문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 학교를 가서 배운다든지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죠? 근데 난 어떤데 막 공부하기도 싫고 가기도 싫어요. 근데 가야 돼. 그죠? 왜요? 엄마가 안 가면 막 뭐라 그러죠? 학교 가야죠. 또 가면 뭐예요? 가만히 있지 않죠? 공부하죠? 또 중고등학교 가면 또 뭐, 야, 너 좋은 대학 가려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서 또 귀찮게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아, 고통스럽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야, 이건 나 왜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장기간 막 투자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외적 문화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하나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학교라든지 또 뭐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해당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문화 습득은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사회화, 소셜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뭔가를 한번 볼까요? 아까 사회화는 사회 플러스 문화라고 그랬어요. 그죠?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안에서 가치, 규범, 생활 양식 이거 뭐예요? 문화죠? 가치, 규범, 생활 양식은 뭐예요? 문화잖아요. 우리 문화 구성 요소 중에 규범과 가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규범, 가치, 생활 양식.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 플러스 문화. 그죠? 이걸 내면화하는 거예요. 사회 안에서 문화를 내면화하는 과정이 사회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회화는 어떻게 있을까요? 사회화는 1차적 사회화, 2차적 사회화로 나눕니다. 자, 1차적 사회화는 유아동기 때 일어나고요. 2차적 사회화는 학교 또는 뭐 토래 집단 또 어떤 조직이라든지 또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직장을 통해서 또 남자들은 군대를 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사회화가 일어납니다. 사회화 뭐라고요? 사회화 개념이 가치, 규범, 생활 양식을 내가 받아들이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어떤 생활 양식 규범, 너 이거 하면 돼,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군대 가니까 어때요? 사회에서 했던 거 머리 싹 깎고 못하게 하죠? 그 조직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거 하죠?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2차적 사회화죠. 군대도 마찬가지죠. 자, 한번 사회화의 예를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볼까요? 그 러시아 6살 소녀 이야기인데요. 요 소녀 이야기가 이제 상당히 좀 뭐라고 하나요? 조금 이제 우리가 그 전형적인 우리 그때 그건 뭐라고 늑대 영화 있죠? 늑대 소년 그죠? 뭐 송중기가 그때 한번 영화에도 나왔었어요. 그죠? 그 전형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만 요거 말씀드리면 그 베로니카라는 그 소녀가 있었는데 그 베로니카 소녀가 발견될 당시에 개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6살 때요. 근데 그때 보니까 음식도 개하고 똑같이 먹고요.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기가
6년 동안 사회화가 안 되면 이 사람도 개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개하고 똑같아지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사회화가 이렇게 중요하다. 사회화는 뭐냐면요,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 속에서 문화를 내변화하는 과정이죠. 그게 사회화인데, 그게 이 러시아 소녀 이 베로니카는 사회 속에 있지 않았지요. 그냥 개하고 같이 있으면서 거기서 어떤 문화를 내면화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게 됐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사회화의 예를 보면은 우리가 세 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제사회화, 그 다음에 탈사회화, 예기사회화, 이렇게 세 개인데요. 제사회화는 뭐냐면요, 그냥 개인적 환경,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옛날과는 다른 새로운 규범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이게 제사회화예요. 뭐가 있을까요? 한글을 배우는 다문화 사람들 있죠? 예? 이런 분들. 또 교도소 재소자들. 사회에서 있었던 모든, 왜냐면 개인적, 사회적 환경이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 새로운 규범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거죠. 그죠? 그 다음에 컴퓨터 학습하는 분들, 노인들. 예전에 못했던 거, 현대 것을 또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게 제사회화입니다. 자, 우리가 제사회화의 예에, 우리가, 이것도 좀 영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또, 영화 이야기를 또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네요. 오늘 어쨌든 영화 얘기 간단하게 할게요. 요게 여러분한테 또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온 지가 이게 오래됐어요. 캐스터웨이가. 근데 이게, 뭐냐면, 원래 주인공이 롤랜드라는 아주 잘생긴 남자 배우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택배 직원으로 나옵니다. 택배 직원으로 나오는데,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 여자친구하고 원래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갑자기 출장 명령을 내립니다. 비행기로 좀 물건을 싣고 좀 출장을 좀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롤랜드가 애인한테 얘기합니다. 내 갑자기 출장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출장 갔다 와서 내가 맛있는 거 사주겠다, 이렇게 하고 이 롤랜드는 비행기에 오릅니다. 근데 비행기가 가다가 불시착을 해요. 근데 불시착한 데가 어디냐면 또 섬이에요. 그냥 외딴 섬이에요. 무인도 섬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때요? 이 사람은 불시착해서 무인도 섬에서 문명화하고는 전혀 떨어진 새로운 환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서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그동안에 내가 가졌던 그런 어떤 환경, 문화적 환경, 사회적 환경을 버리고, 그죠? 이 새로운 무인도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죠. 그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요게 이제 제사회화입니다. 내가 문명적 환경, 사회적 환경이 있었지만 여기 와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내가 다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제사회화인데, 이 영화의 끝은 이래요. 결국은 이 사람이 뗏목을 만들고 4년 후에 뗏목을 만들고 앞으로 나가다가 배에 어떤 상선에 발견이 되어서 다시 문명으로 돌아갑니다. 문명으로 돌아가는데 이미 돌아가니까 약혼자는 이제 딴 사람하고 이제 결혼해 있더라 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그런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제사회화고요. 탈사회화는 내가 그동안에 학습했던 것은 이제 아예 버리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이주민 있죠. 결혼 이주민 있죠. 결혼하러 이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러 오신 분들, 이제 여기에 그걸 탈사회화. 예기사회화는 이제 여러분처럼 이제 내가 왜 공부를 하죠? 나중에 이제 좋은데 취업하고 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신입생의 오리엔테이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좀 알기 위해서 하는 거. 이게 바로 얘기사회화입니다. 자, 사회화는 제사회화, 탈사회화, 얘기사회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사회화 이론 한번 잠깐 볼까요? 사회화 이론에는 우리가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미시적 이론 또 거시적 이론 이렇게 두 개를 나눌 수 있는데요. 미시는 뭐냐면 좀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거시는 좀 크게 구조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 거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화 이론은 이게 이제 사회학 이론인데요. 원래 사회학 개론 하면은 이제 이거를 사회학 이론에서 미시이론, 거시이론 양쪽에 다 합니다. 경제학에서도 미시경제, 거시경제 하시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미시적일 땐 영상자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쿨리라는 미국의 학자인데요. 영상자이론은 looking glass self 영어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자신에 대한 것을 타인의 생각이나 판단을 거울로 삼아서 내 자아관념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상자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거울을 있잖아요. 루킹 글래스잖아요. 거울이잖아요. 이 거울에 비친 것을 어떻게 해요? 타인에다가 비추는 거예요. 그죠? 타인의 생각이나 판단에 비춰서 나를 거기다 관주시켜서 내 관념을 형성하는 거라. 이게 영상자 이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타인을 대상으로 보는 것처럼 자신을 대상으로 보는 과정. 그죠? 그러면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거. 이게 영상자 이론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영상자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은 뭘까요? 네? 여러분이 그냥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은 이제 우리가 보통 서로 상호 간에 작용하잖아요. 그죠? 서로 상호 간에 작용하면서 어때요? 상호 작용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론이 형성이 되는 이론이에요. 이게 원래 그 미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미드의 상징적 상호작용 이렇게 해서 하는데 원래 이게 이제 사회학 이론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깊게 들어가 봤자 여러분 또 조금 괜히 어려워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요런 이론이 있다는 것만 이렇게 잠깐 설명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프로이드의 자아 형성 이론도 같습니다. 이것도 뭐 자아 형성 이론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 세 가지가 있고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자아를 형성하는데 뭐 또 이것도 리비도 얘기하죠. 성적 에너지 이러면서 내 신체적 에너지를 통해서 형성이 되고 또 인간의 형성은 뭐 구강기, 감봉기, 남전기, 그 다음에 잠복기, 생식기,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데요. 뭐 여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간 프로이드는 좀 심리학적으로 뭐 이드, 에고, 슈퍼에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끌어갑니다.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형성은 리비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상은 이제 뭐냐면 의식에 나타난 것을 그냥 사변적 구성을 떠나서 그 본질을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기술하자는 거죠. 파악하고 기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어때요? 예전에는 뭐 인성, 이성, 감성, 뭐 권력, 뭐 이런 쪽으로 인간의 본질을 사변적 구상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그냥 그 본질을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우리 의식의 직관에 느껴지는 대로 파악하고 기술하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상학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어땠어요? 그게 아니라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 또 인간은 언어적 존재다. 인간은 감성적 존재다. 인간은 뭐 그런 식으로 자꾸 뭐 심리적 존재다. 뭐 앞에다가 뭐 이상한 얘기만 하잖아. 그러지 말자는 거죠. 일단 그걸 다 F케 치자.
과로를 치자, 판단 중지하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라 현상학은 우리가 크게 기술적 현상학, 형상적 현상학, 그 다음에 선험적 현상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여기를 좀 깊게 설명을 하면 또 여러분 또 골 아프실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만 있다는 것만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시는 기능론과 갈등론, 사회적 성격 이론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기능론은 여러분 이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왜 빙글빙글 돌아가는 의자에 앉아서 돈을 하루에 얼마나 많이 버는데 나는 쎄 빠지게 일해도 하루에 뭐 2만원 밖에 못 벌지? 한 3만원 밖에 못 벌지? 이거 왜 그럴까? 이거 불평등하다 이거잖아, 이제. 근데 이제 이거를 설명한 사람은 그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고 노력을 했고 공부를 했는지 아냐? 근데 너는 맨날 핸드폰만 보고 맨날 뭐 놀기만 하고 맨날 룰랄라 하다가 그러니까 임마 너 그 모양이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제 기능론이에요. 왜요? 기능론은 각자 그 사람마다 각자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걸 사회 체제 이론 이렇게도 설명을 하거든요. 사회 체제 기능론. 이게 기능론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논쟁이 많고요. 기능론 가지고도 이제 말이 많아요. 그래서 뭐 타코트 파슨스 이론 뭐 얘기도 하고 뭐 학자 이론도 많이 나오는데 뭐 여기서 또 그렇게 설명을 하면 또 사회 이론이 돼서 그냥 사회화 이론이 이런 것이만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갈등론이 반대가 되겠죠? 대표적인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뭐냐면 아니 너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의자에 앉았던 것은 네 노력만 가지고 된 거 아니지 않냐? 어? 네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 갔냐? 그거 아니잖아. 너 운 잘 따랐고 운은 뭐야? 네 엄마 아버지 잘 만났거나 그죠? 이제 그런 거잖아요. 또 뭐 사회에서 그런 백을 가지고 있거나 어쨌든 네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너 거기 올라간 거지. 나는 운이 없어도 안 된 거고 뭐 능력 따지지 말어.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이제 갈등론이. 그래서 그런 노동자들을요 단결하라. 우리는 단결해야 그 부르주아들을 타도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이제 갈등론이고, 사회 성격 이론은 이제 뭐 이 사회가 뭐 매판 자본주의가 될까 독점 자본주의가 어떻고 뭐 생태 자본주의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사회 체제론적으로 그렇게 해방신학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던 80년대, 90년대까지요. 이제 이런 이론입니다. 이게 거시 이론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구조를 강조하죠. 개인의 특성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미시 이론, 거시 이론. 이게 사회화 이론입니다. 아셨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여기에 너무 매몰되면 시간이 바빠요. 자, 사회 명목론과 사회 실제론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사회 명목론은 말 그대로 사회는 명목이고, 뭐예요? 개인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주장은 뭐예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춰서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의 토대가 됐고 사회 계약설이 되겠죠. 이게 이제 단점은 극단적 개인주의가 되고, 반대로 실제로는 뭐냐면 개인이라는 건 주지 않고 개인의 속성과는 다른 뭐가 있다고요? 독립적 실제의 사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회는 개인을 규제하고 좌우하는 구속력이 있다는 거고, 요게 이제 사회 유기체설, 또 전체주의의 토대가 됩니다. 사회는 개인 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 이거는 뭐예요? 조직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죠. 사회 실제로는. 그리고 인간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행위를 좀 억압하고 강구하는 측면이 있죠. 자, 우리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한테 물었을 때 대부분 사회 실제론적 입장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코로나 그 하니까 어땠냐면, 나 개인보다는 어때요? 우리 조직을 위해서 내 개인의 희생을 좀 해도 된다.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이제 사회 실제론적 관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와 개인 볼게요. 문화는 개인하고 어떻게 다르냐 특징만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는 아까 있죠? 사회적 집단적 구조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화 플러스 사회화된 그런 집단적 구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속해 있는 사회 심리적 틀. 그 다음에 전승되는 공유된 산물. 문화죠. 사람들 간에 또 안정성을 제공하죠. 이 문화를 통해서. 개인은 어떨까요? 개인은 집단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차. 그죠? 개인별로 틀리죠. 개인별로 특성이 있잖아요. 사람들 간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 간의 특성, 기질, 성향 이거죠. 이런 개인 성격은 공유되나요? 안 되죠. 아니 A가 다르고 B가 다르고 C가 다르죠. 각 개인마다 틀리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와 개인은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런 특성이 있다. 라는 것만 머릿속에 그냥 기억만 하시면 될 거고요. 자, 항상 제가 질문하죠. 요것도 이제 한번 여러분 적으셔서 지난주하고 좀 비슷한데 조금 좀 깊게 제가 사회 명목론과 실제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개인 중시를 하는지 실제 사회 실제론적 입장인지를 한 좀 깊게 설명을 하세요. 지난번처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좀 더 한번 여러분 생각을 조금 더만 좀 넓혀 보세요. 아셨죠? 지난번하고 좀 유사하지만 유사한 게 아니에요. 좀 깊게 조금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한 5줄 이상은 적으셔야 돼요. 지난번에 한 2줄 정도 적으신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우리가 다음 주에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혹시 있다면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주인가가 아마 또 휴강이죠. 추석이라서 그 보강 문제 이런 것도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 혹시 공지사항 잘 안 보시는데 공지사항 좀 꼭 봐주시고 수업하시기 전에 제가 공지사항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